자,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랑 학습지 20호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 지난번에 네이버 폼으로 선생님이 너네 질문을 받았잖아. 그래서 20호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 그래서 몇 문제를 선별을 해서 알려줄 거야. 그럼 바로 한번 2번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의 개수는? 얘들아, 1차 함수인 것의 개수를 묻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 y가 x에 대한 함수라는 건 뭐야? x의 값이 정해졌어. 그럴 때 그 x에 대한 y 값이 딱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y는 x의 함수라고 썼지. 그 중에서도 특히 1차 함수라는 거는 y와 x의 관계식이 y는 ax 플러스 b로 쓰여질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a가 0이 아니란 조건이 필요하겠지. 쓰여질 때 우리는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러면 우리가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을 찾으려면 이 관계식을 만족할 수 있으면, 이 1차 함수 관계식을 쓸 수 있으면 1차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소수 x의 약수의 개수 y. 얘들아, 소수의 x가 있어. 여기에 대한 약수의 개수는 딱 하나씩 정해지긴 하지. 예를 들어서 소수가 13이야.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2개잖아. 1이랑 13. 7이야. 2개잖아. 그치? 정해져. x에 대해서 y가 하나씩. 그러면 함수는 맞아. 근데 얘는 1차 함수 식으로는 써질 수가 없지. 맞지? 그래서 아니고. x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얘들아, 이거 어떻게 구해? 기억나? 우리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x-3이었던 거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자, 이거 유도하는 거 어떻게 썼어? 힌트를 주면, 자, 만약에 오각형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자, 나 말고 이웃하는 두 점 말고 다른 두 점에 이어진 2개, 이렇게 2개 그을 수 있지. 그런 점들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지. 그래서 5 곱하기 2,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그어진 거랑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어진 거랑 2번 반복되니까 나누기 2지. 자, 얘를 조금 일반화해보면 x각형이니까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선분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는 3개. 나, 이웃한 2점 빼고 3개. 그 다음에 그게 x개, 그리고 중복되는 거 2를 나눠주면 되지.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1차 함수예요? 아니지. 1차식이 아니지. 자, 그럼 두 번째. 분속 80m로 xm를 쉬지 않고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이지? 시간 y분은 속력 80분의 x지. 맞죠?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순간적으로 x분의 80이라고 해서 1차 함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 자, 그럼 맞죠? 자,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x이고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30. 어떻게 돼? xy가 30이다. 그러면 y는 x분의 30. 1차 함수 꼴은 아니죠? 그래서 아니고요. 자, 마지막에 물통에 20리터가 이미 들어있는 물통에 3리터씩 물을 채웠을 때 x분 후 채워진 물의 양은 y는 20 플러스 3x라고 식을 세워지지. 그래서 1차 함수 총 몇 개? 2개가 되겠지. 자, 여기서 진짜 많은 친구들은 아니지만 2반에 애들이 질문을 했어. 선생님,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1차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 얘들아, 이 부분은 만약에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한 귀로 흘려도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마지막 봐봐, 얘들아. 물통의 크기는 어찌 됐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여기에 20리터가 들어있어. 그러면 3리터씩, 1분에 3리터씩 들어와. 그러면 채워지는 순간까지는 y는 20 플러스 3x라는 관계식이 성립을 할 거야. 맞지? 근데 이 물통이 꽉 찼어. 그 이후부터는 항상 물통에 채워진 물의 양은 뭐가 하나 정해지겠지. 1차 함수 꼴이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이 물통의 양이 전체 50리터라고 해봐. 그러면 y는 50리터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x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생기는 거겠지? 이해되니? 뭐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하면 10이겠지. 자, 그러면 이게 1차 함수인가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어. 근데 너네는 그것만 체크하면 돼. 너네 교육과정 내에서는 제한되는 x 범위 내에서의 1차 함수식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에서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이냐 아니냐를 했을 때 x의 범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항상 줄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관계식을 세울 수 있으면 너네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x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함수인지 아닌지도 x의 범위를 그냥 고려하지 않고 내가 x의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하나씩 정해져 있는 그 관계에만 있으면 함수라고 말하면 돼. 알겠지? 자, 선생님 방금 한 말이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에 대한 범위 생각 없이 x를 하나 딱 넣었을 때 y가 하나씩 정해지면 함수다. 그리고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자, 3번 볼게요. fx-4x 플러스 k에 대해서 f3은 마이너스일 때 fk 값은, 얘들아 요거는 그냥 계산을 잘하면 되긴 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한번 풀어줄게. 얘들아 f3은 마이너스 2야. f3이라는 거는 x에 3을 넣은 함수값이지. x가 3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 플러스 k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2가 이항되면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10이 되죠. 자, 그럼 k 값을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fk 값, fk가 10이니까 f10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넣어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0. 얘들아 k는 10이었으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0이 되겠지. 됐어요? 자, 바로 6번 문제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p까지 3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q에서 마이너스 8까지 마이너스 r만큼 감소한다. 얘들아 구구절절 되어 있는데 사실 글로 쓰면 어렵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얘들아 힌트가 세 개가 숨어있어. 지금 내가 구하려는 게 PQR이기 때문에 세 개의 식이 나와야 너네가 PQR을 구할 수 있는데, 먼저 마이너스 1에서 P까지 3만큼 증가했대. 자,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3만큼 증가할 때 P가 됐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편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P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변화량은 3 증가한 것이다. 맞죠? 이렇게 써도 결론은 같아. 자, 볼까? 이렇게 계산하면 P는 2지? 이렇게 계산해도 P는 플러스 1이 되고 넘어가면서 빼기 2가 되니까 2가 되겠지? 이렇게 X의 변화량의 관점에서 식을 써도 되고, 내가 초기의 X 값에다가 그 변화량을 더하거나 빼서 그 후의 값을 써도 되는 거야. 편한 걸로. 자, 그럼 여기서도 자, 지금 Q에서 시작했지. 근데 자, Q에서 시작을 했어. 마이너스 R만큼 감소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R만큼 감소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Q 플러스 R은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 자, 두 번째 방법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럼 변화량만 보는 거야. Y의 변화량을. 마이너스 8에서 Q를 빼면 마이너스 R만큼 감소한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얘도 그럼 정리를 하면 Q 플러스 R은 마이너스 8. 어찌됐든 두 가지 방법 모두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편한 걸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힌트가 뭐야? 세 번째 힌트가 잘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X의 변화량이 3만큼 증가하는 거고 Y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R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그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R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얘도 똑같아. 얘는 R이 그럼 마이너스 6이지. 자, P가 2고 R이 마이너스 6이고 그러면 Q는 Q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8이 되니까 Q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돼서 P가 2,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Q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래서 P가 2, Q가 마이너스 2, R이 마이너스 6.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바로 볼게요. 내 직선 10번이에요. 10번. 내 직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가 7이고 두 직선은 x축에서 만난다. 두 수의 AB에 대해서 AB의 값은. 자, 그럼 사각형을 한번 그려봐야겠지, 얘들아. 자, 그리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y는 3분의 2x 플러스 2. 이 직선은 y절편이 2지. 그리고 x절편이 어떻게 돼? y가 0일 때 x절편은 0은 3분의 2x 플러스 2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y는 3분의 2x 플러스 2. 자,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봐요. 얘들아. 직선 그래프 그리는 거 너네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거는 좀 선생님이 생략을 할게. 자, 두 번째 그래프는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얘도 x절편이 마이너스 3이야. 한번 넣어서 한번 확인해봐봐. 마이너스 3 넣으면 약분되고 플러스 2가 되니까 0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둘 참수의 그래프를 그렸어. 그리고 얘들아, y는 ax 플러스 2와 y는 bx 마이너스 2는 얘는 y절편이 2고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2지. 근데 두 직선이 지금 x축위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렇게 그어졌을 때 bx 마이너스 2도 이렇게 x축위에서 만나는 거겠지. 맞아요? 여기를 y는 ax 플러스 2, 여기를 y는 b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얘들아, 요 사각형의 넓이가 7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보자. 요 삼각형 한번 볼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한 변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4고 안 보이나? 자, 크게 그려줄게.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요 높이에 해당되니까 3이죠. 따라서 넓이가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6이 되지. 얘들아, 사각형의 넓이가 1이니까 여기 넓이가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밑변의 길이가 4야. 그리고 높이를 몰라. 선생님이 여기를 K라고 해볼게. K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럼 K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K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왜냐면 1은 2K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점이 X축 위의 점이니까 우리는 뭘 알게 된 거야? Y는 A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2의 X절편을 알게 된 거야. 아니면 지나는 한 점을 알게 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됐어요? 얘들아, 잘못했네. 이거 아니지? Y는 BX 마이너스 2와 Y는 AX 플러스 2의 X절편을 알게 된 거야. 즉, 이 2분의 1,0을 대입을 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Y는 BX 마이너스 2에다가. 또한 Y는 AX 플러스 2에다가. 대입을 하면 2분의 1B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2분의 1A 플러스 2는 0이 돼서 B가 4, A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A와 B의 곱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볼 건데 이 문제가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 근데 이 문제를 기본 지식이 없으면 조금 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교과서를 잘 본 친구들은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 거 눈치챌 수 있을 거야. 교과서 몇 쪽이 있냐면 페이지 117쪽이 있어. 자, 페이지 117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이때 물이 어느 온도에서 끓는 온도까지 일정한 비율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섭씨 온도와 씨 온도 사이의 관계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있어. 즉 섭씨 온도와 하씨 온도는 섭씨 온도를 선생님이 x, 하씨 온도를 y라고 했을 때 직선식, 즉 일차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물이 어는 온도가 0도 섭씨일 때 물이 어는 온도가 32도 하씨인 거야. 됐어요? 자,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일 때 100도 섭씨일 때 물이 끓는 온도가 212도 하씨인 거야. 됐어요? 이게 x, 이게 y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32는 a 곱하기 0 플러스 b, 즉 b가 32가 되지. 212는 a 곱하기 100 플러스 b가 되지. 따라서 212, 얘들아 b를 넘길게. b를 넘기면 b가 100a가 되고 b가 32니까 빼면 어떻게 돼? 180은 100a가 되지. 따라서 a는 5분의 9가 되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이 y는 5분의 9x 플러스 32가 되고, 자 그럼 문제가 현재 기온이 섭씨 25도, 섭씨 25도, 즉 x가 25도 섭씨라는 거잖아, 그치? 그때 y 값을 구하면 되겠지? y는 어떻게 구해? 관계식에 대입하면 되겠지? 따라서 5분의 9 곱하기 25 더하기 32를 하면 약분이 돼서 77도 화씨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12번 문제 볼게요. 연립 방정식 중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 얘들아, 지난번에 관계 기억나? 쌤이랑 했었잖아, 그치? 자, 관계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 이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다시 정리한다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연립 방정식 차원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연립 방정식 관점에서 보고, 두 직선 사이의 관계 관점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의 특징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어떤 애들이 질문을 해주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지금은 두 개의 직선 사이의 관계만 보잖아요. 근데 세 개 이상의 일차함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나요? 하는데 안 다뤄. 일단 너네 교육 과정 내에서는 안 다루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세 개의 직선을 가지고 뭔가 분류하는 거는 일단 중고등학교 과정 내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선생님, 두 직선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해됐어요? 두 점에서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얘들아, 두 점에서 만나, 두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일치해버려, 두 점에서 만나면. 왜냐면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두 점을 하나의 직선과 다른 직선이 다 지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의 직선도 이 직선이 되는 거고 다른 직선도 이 직선이 되는 거야. 그냥 일치해버리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직선 사이의 관계는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 또 뭐가 있죠? 일치한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개 있었죠? 얘들아, 만나지 않는다가 결국 뭐였어? 평행하다였지. 자, 그럼 연립 방정식의 해의 관점에서 보면 해가 어떻게 돼? 해가 없지. 없다. 일치한다의 관점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지. 한 점에서 만나는 관점은 해가 한 개지. 됐어요? 자, 관계식의 특징 관점에서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 자, y는 ax 플러스 b꼴 관점에서 얘는 자, 요렇게 있어. 두 일차함수 그래프에서 만나지 않으면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지만 평행하기 때문에 y절편은 달라야겠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일치해야 되니까 기울기도 같고요. y절편도 같아야겠지. 한 점에서 만나면 기울기가 달라야겠지. 자, 이번에는 1차 방정식의 그래프 관점에서 얘는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그냥 1차 함수 그래프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해가 없다. 각 비율이 같지만 A와 B, 즉 X의 개수, Y의 개수의 비율은 같지만 상수항의 개수의 비율은 달라야 되고요. 일치한다. 비율이 다 같아져야겠죠. 그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달라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지금 여기 요 칸만 보면 되지. 자, 그러면 해가 있다 하면 어떻게 봐야 돼? 해가 있다. 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없는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야. 됐어? 문제를 잘 읽어줘야 돼요.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 다 체킹해줘야 되는 거야. 해가 없다는 하나만 체크해주는 거야. 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너네가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뭐를 체크해주면 돼요? 1차 우리 오늘 요걸로 한번 볼 거예요. 자, 요 관계를 찾으면 되지. 자, 보면 지금 얘들아 밑에 1차 방정식의 식을 분모해 쓸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분의 1 됐나요? 이게 성립해? 아니지. 그러면 3번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2 얘들아 굳이 이 양 안 해도 돼. 알겠지? 대신에 상수항이 둘 다 우변에 있으면 둘 다 우변에 놔둬야 돼. 하나를 우변에 두고 하나는 좌변에 두고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알겠지? 3분의 3 됐어요? 안 되지. 그게 왜 그러냐면 너네가 하나만 이항시키면 부호가 바뀌어버리지. 근데 둘 다 동시에 이항을 시켜버리면 부호가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부호는 양수 그대로 유지가 될 거란 말이지. 됐어요? 자, 그럼 얘도 아니지. 성립 안 하니까 5번 얘들아 헷갈리니까 여기 좀 지울게. 지우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2 1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되지. 싹 다 세 개 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같지. 해가 무수히 많지. 됐어요? 2번 4번도 확인해 볼게. 2분의 1 1분의 1 3분의 3 얘는 같지만 다르죠? 자, 얘도 봐봐. 지금 헷갈리지? 그러면 헷갈릴 때 조금 헷갈리면 다 옮겨 그냥.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2 1 1 마이너스 1 1 얘는 마이너스 1이지만 얘는 1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고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볼게.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x-by-6의 그래프는 얘들아 지금 그림의 그래프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y축에 평행하니까 x는 어떤 상수꼴이겠지. 근데 x값이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들아 y라는 변수가 없지 1차 방정식 안에. 그러면 a는 0이라는 게 바로 나오지. 그리고 얘들아 2x는 b-1이야. 이게 x는 마이너스 2와 같다는 거니까 2x는 마이너스 4라는 1차 방정식과 같아야겠지? 그러면 b-1이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돼서 b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그래프의 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a가 0이니까 0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0이죠. 따라서 3y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y는 2가 되겠지. 자, y는 2야. 그러면 어느 축의 평행? x축의 평행. 그리고 y는 2니까
2번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16번. 그림과 같은 1차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과 얘들아, 너네 잘 헷갈리는데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X축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어디다? 여기다. 여기. 잘 체크해줘야 돼요. 이 도형의 넓이가 2분의 5래요. 세수 ABC에 대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해야 돼. 자, 얘들아, 넓이가 2분의 5야.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이 삼각형에 뭐가 주어진 상태야? 그치. 이 점이 지금 1, 마이너스이니까 이 높이가 주어진 상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밑변의 길이만 알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2분의 5지. 그럼 밑변 길이는 얼마라는 거야? 5지. 그럼 얘들아 자세히 보면 지금 밑변의 길이는 지금 파란색 그래프의 y절편,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의 y절편, 이 y절편의 차가 밑변의 길이가 되겠지. 맞아? 밑변의 길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자, 빨간색 그래프 한번 볼게. 빨간색 그래프의 y절편이 얼마예요? 얘들아, y절편은 x에 0을 넣었을 때 y값이지. 0 넣어봐봐. x가 0일 때 c가 없어지니까 y가 2가 되지. 즉, 이 점이 0,2라는 거야. 됐어요? 자, 이 점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 그래프. x가 0일 때 y값을 구해야겠지. 자, y값 한번 구해보자. x가 0이야. 그러면 y값이 0, 마이너스 a분의 b. 이해되지? x가 0일 때 0 사라지고 마이너스 ay가 b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y절편의 차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겠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밑변의 길이와 같지. y절편의 차가. 그래서 2 빼기 마이너스 a분의 b는 얼마다? 밑변의 길이가 5였으니까 5가 되지. 선생님, 내가 a, b를 다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식 하나만 있으면 힌트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힌트가 있어. 뭐야? 1, 마이너스 2를 지난달에 안 써먹었잖아, 그치? 1, 마이너스 2를 여기랑 여기에 대입. 그러면 1 플러스 2a는 b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2는 2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얘들아, 정리를 해보면, 자, 세 가지 식을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 a분의 b는 넘어가서 3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b는 3a 가 되죠. 그리고 b는 3의 1을 두 번째 식에다 대입. 얘들아, 푸는 방법은 엄청 다양해. 너네가 편한 대로.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게. 이렇게 대입을 하면 2a가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a는 1이 되죠. 그리고 c는 그냥 넘겨. 마이너스 2 넘기면 부호 바뀌어서 c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1이기 때문에 b는 얼마다? 3이 되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a는 1, b는 3, c는 4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자, 잠깐만, 갑자기 얘들아, 다시 확인했어. 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아니라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였죠. 따라서 4 마이너스 4가 돼서 0이 되겠죠. 답은 1번. 됐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제. 질문이 엄청 많았던 서술형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어렵지는 않아, 사실. 직선 L의 그래프를 하는 1차 함수의 기울기를 A. 그러니까 이게 L이 기울기가 A인 거야. M은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B라는 거야. 1차 함수 식을 나타내래. A와 B를 이용해서. 얘들아, 1차 함수 식은 사실 내가 기울기야 한 점. 근데 한 점이 뭐가 보여, 너네? 너무 고맙게도 심지어 y절편이야. 그러면
1차 함수에서 기울기와 y절편만 알면 1차 함수 식 구하기 쉽지. 자, 그러면 L 한번 구해보자. L은 y는 기울기가 a니까 ax, y절편이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m은 기울기가 b고 y절편이 똑같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내려가서 자, 얘들아, AB와 OC가 지금 같을 때 두 기울기의 차를 구해야 돼. 얘들아, 차니까 지금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겠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B-A인 거야. 그러면 내가 주어진 이 힌트를 써야 되는데 지금 AB와 OC가 같아. 자, 지금 OC의 길이는 X는 K라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K가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OC의 길이는 K이고 AB의 길이를 표현해보자. 얘들아, AB의 길이는 지금 X는 K 위의 점이니까 B의 Y 좌표에서 A의 Y 좌표를 빼면 되겠지. 얘들아, 당연히 B의 Y 좌표가 크지? 맞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얘들아, Y축은 수직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위쪽에 있는 수가 큰 거야. 그래서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빼줄 건데 그럼 좌표를 찾아야겠지? 한번 찾아볼게. 자, B는 얘들아, B와 A의 공통점은 뭐야? 그치, X좌표가 둘 다 K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해? 1번 문제 괜히 줬겠니? 집어넣으면 되겠지. B는 지금 직선 M 위에 M 위에 점이니까 M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BK-1이 되고 A의 점은 직선 L 위의 점이니까 AK-1이 되겠지. 아까 AB의 길이는 B의 Y좌표에서 X의 Y좌표를 빼는 거니까 BK-1, AK-1이 되겠지. 정리를 하면 BK-AK가 된다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아직 힌트 안 썼어. 이 OC와 AB가 같다는 거야. K가 BK-AK와 같다는 거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B-A야. 그럼 눈치 빠른 친구들은 한번 묶어볼까? 묶으면 내가 원하는 꼴이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K를 날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진 좋아. 근데 날릴 수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도 중요해. 얘들아, 봐봐. 지금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등식의 성질 4번째, 특히 K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야. 됐어요? K가 양수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써서 B-A가 1이라는 것을 얻어내고 B-A가 1이라는 것도 알게 됐지. 됐어요? 자, 그럼 서술형 3번 한번 볼게요. 둘차 함수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의 그래프 안에 지금 얘들아, 정사각형 ABCD, 정사각형 중요하죠? ABCD를 그렸다. 그리고 물음에 답하시오. 얘들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했어. C와 D의 좌표를 K를 이용해서 나타내야시오. 얘들아, 선생님이 네이버 폼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해줬어. 선생님, 좌표를 나타낼 때, 점 C의 좌표를 나타낼 때 C, A, B로 굳이 써야 되나요? A, B로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얘들아, 그 점의 좌표를 나타내라고 하면 웬만하면 C를 써줘. 근데 생략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 사실. 근데 웬만하면 쓰면 좋긴 해. 그 점이 그 좌표가 나타내는 점을 정확히 나타내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이걸 안 썼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자, 그래서 한번 C와 D의 좌표를 찾아볼게요. 얘들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K야.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렇지. C와 D에 뭐가? X 좌표가 K라는 거 눈치챘죠? 자, 그래서 C와 D에
x좌표는 k야. 얘들아 아까 이거 뭐랑 비슷해? 2번 문제 풀이야. 되게 비슷하지? 근데 c는 지금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 직선 위에 있으니까 x좌표 k를 대입하면 2분의 1 k 마이너스 2가 되지. 또한 d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되겠지. 됐어요? 자, 근데 얘들아 이번에는 서술형 이번에는 AB와 OC가 같다라는 힌트를 줬어. 여기도 유사한 힌트가 있어. 어떤 힌트가 있을까? 정사각형 ABCD.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AD와 CD 길이가 같겠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맞아? 근데 그러면 문제가 아주 유사하다는 걸 눈치챌 거야. AD의 길이가 K이고 그러면 CD의 길이. 얘들아 CD도 보면 그러면 더 큰 Y좌표 D의 Y좌표에서 X의 Y좌표를 뺀 것과 같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8 2분의 1 K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5K 플러스 10이 되지. 얘들아 AD와 CD가 같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5K 플러스 10이라고 쓸 수 있고 좌변에 넘기면 2분의 7K가 10이고 그럼 K가 얼마? 7분의 20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자 한번 볼게. y는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정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b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얘들아 잘 봐봐. y는 x 플러스 b는 기울기는 정해져 있고 y절편이 변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거 있으면 항상 변하는 게 무엇인지 정해져 있는 게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 자 그럼 기울기는 항상 1이라는 거지. 자 봐. 그러면 b가 0일 때를 한번 보자. y는 너무 기울기가 안 맞니? y는 자 x y는 x야. 만나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난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b의 값. 얘들아 b는 뭐야 여기서? b는 그래프가 여기 있으면 y절편이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y축과 만나는 점의 최소값은 어디겠어? 딱 C점을 지날 때겠지. 요렇게.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만날 때가 b가 최소가 되겠지. b가 최소가 되겠지. 또 언제 최대가 되겠어? 요렇게 만날 때가 최대가 되겠지. 이 b점. 자 그러면 이 b점을 한번 찾아볼게. 자 그러면 a와 c를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a 한번 볼게. a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k가 얼마였어? k가 7분의 20이었지. 그래서 a의 좌표는 다시 a와 d의 지금 y좌표가 같지. 맞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얘들아 요 옆에다가 그 점좌표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C. 자 A는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D의 Y좌표와 같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7분의 40 7분의 56이 되지. 그러면 정리를 하면 7분의 16이 되겠지? 안 어렵지 얘들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 K를 구한 K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한 거야. 근데 요 값이야. D의 Y좌표와 A의 Y좌표가 같지? 그래서 그렇게 구한 거야. 자, B도 마찬가지예요. X좌표는 0이고요. Y좌표는 C의 Y좌표와 같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 7분의 22와 약분되니까 10 빼기 7분의 14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겠지. 따라서 지금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A점과 C점을 지난다는 게 필요한 거겠지. 자 그러면 A 좌표를 찾으면 0,7분의 16이 되고요. C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7분의 20,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죠.
따라서 b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a점을 지났을 때 b의 값은 어떻게 돼? 지금 7분의 16은 0 플러스 b니까 b는 7분의 1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7분의 4, 7분의 20 플러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7분의 24가 되겠죠. 따라서 b의 범위는 얘들아 c를 지났을 때가 가장 최소, 이렇게 계속 지날 수 있겠지. 다 만날 수 있겠지. 그리고 가장 최소, 그리고 a를 지났을 때 가장 최대니까 마이너스 7분의 24, b 7분의 16이 되겠지. 얘들아 옛날에 유사한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때는 한 점이 y절편이 고정되어 있고 기울기가 변하는 거였어. 그때도 문제가 만약에 만나도록 하는 b의 범위는 이렇게 같다까지 포함이 됐었어. 그치? 근데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여기 등호가 빠져야 되겠지. 그런 거 체크 잘 해주세요. 됐어요? 만나도록이니까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 체크 잘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학습지 20호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